어디를 가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회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별것 아닌 일상 대화에서도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처음 겪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 사람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상황을 얼렁뚱땅 넘겨버리기 쉽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똑같이 화를 내며 맞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괜히 더 커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반응은 모두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의 목적은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심리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논리로 이기기 어려울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감정을 이용해 상대를 흔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리적으로 밀릴 것 같을 때 목소리를 키우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분위기를 압도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순간 판단력을 잃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이런 장면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자주 벌어진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던 대화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조용히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침착함이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이미 상대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불안 때문에 더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감정의 크기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 행동에 가깝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대응은 맞서 싸우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다. 의외로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바로 이런 말이다. 지금 화가 난 이유를 조금만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강력하다.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던 사람은 갑자기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순간 대부분 잠깐 멈칫하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 화에는 명확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감정은 폭발했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한마디 이후부터 분위기는 서서히 바뀐다. 감정으로 끌고 가던 흐름이 멈추고 대화는 다시 이성적인 영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상황의 중심은 조용히 당신 쪽으로 이동한다. 흥미롭게도 진짜 강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대화를 다시 생각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화를 무기로 사용하던 사람은 그 순간 더 이상 공격할 힘을 잃는다. 어떤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자주 화를 낸다.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별것 아닌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특정한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조용해진다는 사실이다. 같은 사람이 맞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실 누구에게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도 된다고 판단한 사람에게만 화를 낸다. 니체는 인간의 행동 뒤에는
언제나 힘의 관계가 숨어 있다고 보았다. 그 사람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과감해지고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조심스러워진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의 행동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다. 상대가 순하고 참는 편이고 갈등을 피하는 성향일 때 그들의 목소리는 훨씬 더 커진다. 반대로 차분하지만 단단한 태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그 기세가 놀라울 정도로 약해진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계산에 가깝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판단한다. 이 사람에게 화를 내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까? 그래서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분위기다. 상대가 느끼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착각을 한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논리로 이기려고 하고 길게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히려 그 사람이 원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논리만으로 맞서면 대화는 점점 더 길어지고 피곤해진다. 그래서 때로는 긴 설명보다 짧은 한 문장이 훨씬 강력하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은 대화가 아니라 감정에 가깝네요. 이 말은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행동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문장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감정의 흐름 속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려고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상황을 한 발 떨어져서 차분하게 설명해버리면 그 사람은 갑자기 자신이 하고 있던 행동을 의식하게 된다. 마치 거울을 갑자기 들이댄 것처럼 말이다. 그 순간 분노의 흐름은 조금씩 끊기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밀어붙이던 사람이 스스로의 모습을 인식하는 순간 그 공격성은 힘을 잃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사람을 진짜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큰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으며 단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는 사람 앞에서 화를 무기로 쓰던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분위기를 장악하려 한다. 그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당황하고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대화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관찰해보면 그 분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흐름에 의존하는 감정이라는 점이다. 분노는 불처럼 번진다. 처음 불이 붙으면 점점 커지지만 어느 순간 흐름이 끊기면 갑자기 힘을 잃는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대화를 계속 감정의 속도로 밀어붙이려 한다.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몰아붙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압도되기 때문이다. 이때 대화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단순한 방식이다.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감정에 휘둘릴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사고의 질서라고 설명했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생각은 뒤로 밀리고 말은 점점 더 거칠어지며 결국 상황을 통제하던 사람도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상대의 말에 다시 감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다.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하다. 화를 내는 사람은 보통 상황 전체를 감정으로 몰아붙인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갑자기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분노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진다. 감정으로 말하던 사람이 생각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거친 기세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고 말의 속도도 느려진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던 대화가 이성적인 대화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화를 무기로 사용하던 사람은 논리적인 질문을 계속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정으로는 싸울 수 있지만 생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침착한 사람들은 싸움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대화의 흐름을 바꾼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한 발 떨어진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상황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아무에게나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목소리를 높이고 공격적으로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놀라울 만큼 조용해지고 말투까지 달라진다. 이 차이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주는 느낌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을 느끼며 행동한다고 말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은 상대의 태도와 분위기를 통해 자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빠르게 판단한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살핀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맞서지 않을 사람인지 아니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지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강한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목소리가 크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차분하고 쉽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내던 사람도 쉽게 기세를 올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태도는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조용한 안정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화를 내며 말을 쏟아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이 순간에 오히려 한 박자 천천히 반응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축된 태도도 아니다. 그저 상황의 속도를 낮추는 말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 한마디가 분노의 흐름을 크게 바꾼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빠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속도를 조용히 낮추기 시작하면 그 공격의 리듬이 끊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감정으로 밀어붙이던 사람의 힘은 조금씩 약해진다. 결국 화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상대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기세를 멈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몰아붙이는 사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괜히 더 커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은 결국 상황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질수록 사람은 상황보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싸움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감정으로 맞서는 순간 대화는 점점 해결과 멀어지고 단순한 힘겨루기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짧고 단순한 말 한마디가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이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축된 태도도 아니다. 단지 현재 상황을 조용히 짚어주는 말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보통 감정의 흐름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려고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상황을 한 발 떨어져서 차분하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갑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의식하게 된다. 마치 거울을 갑자기 들이댄 것처럼 말이다. 그 순간 분노의 흐름은 눈에 띄게 느려진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밀어붙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며 대화를 다시 차분한 방향으로 돌린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화를 무기로 사용하던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게 된다. 목소리가 커지고 분위기가 거칠어지면 그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상황을 끝내려고 설명을 하거나 괜히 더 커질까봐 말을 아끼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흘러가게 만들기 쉽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 더 큰 기세를 올리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분노가 커질수록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먹고 자란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상대가 당황하거나 흔들릴수록 그 감정은 더 커지기 쉽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가장 강력한 태도는 의외로 단순하다.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대답하려 한다. 하지만 오히려 잠깐의 침묵을 두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기세가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 감정의 속도로 몰아붙이던 흐름이 끊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다. 크게 대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축되지도 않은 채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본다. 그런 태도 앞에서 분노는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는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반복해서 화를 낸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비교적 조용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반응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항상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을 느끼며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상대가 항상 당황하고 급하게 설명하고 결국 상황을 넘겨버린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인식이 만들어진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 인식이 반복되면 화를 내는 행동은 점점 더 습관이 된다.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시작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반응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면 그 방식은 자연스럽게 굳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쉽게 당황하거나 계속 설명하려는 태도는 상대에게 신호를 준다. 이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신호 말이다. 반대로 감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식이 반복되기 어렵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려 해도 상대가 그 흐름에 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관계의 많은 갈등은 말보다 반응의 패턴에서 만들어진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화는 점점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서 당황하거나 급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생각보다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단지 대화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감정에 반응하기보다 대화의 방식 자체를 짚어주는 말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조금만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러서는 말도 아니다. 단지 지금의 분위기를 한번 정리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든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감정의 속도로 상대를 몰아붙이려 하지만 누군가가 그 흐름을 차분하게 끊어버리면 그 기세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의 중심은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다. 감정의 흐름에서 벗어나 다시 생각의 대화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인간관계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상황의 분위기를 조용히 바꾸는 몇 마디를 알고 있을 뿐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결국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그들의 분노는 강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 때문에 계속된다는 점이다. 누군가 화를 냈을 때 상대가 당황하거나 급하게 설명을 하거나 혹은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지고 대화는 점점 거칠어지기 쉽다. 세네카는 분노는 불과 같아서 계속 연료가 공급되면 더 커지지만 연료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가장 강력한 반응은 의외로 단순하다. 감정의 연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일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 앞에서는 분노의 흐름이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 감정으로 몰아붙이려 해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태도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 자체에 압도된다.
갑자기 높아진 목소리와 거친 말투 때문에 당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인다. 화를 내는 사람의 힘은 사실 상대의 반응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지키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태도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으며 상황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사람 앞에서는 분노의 흐름이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 감정으로 몰아붙이려 해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크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순간 이미 대화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분노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그 대화의 방향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당신의 평온까지 흔들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